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여러분 좋아하는 인간은 아닌데,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절레절레 하면서 인정은 한다. 절레절레 하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리바이 어던형 리더십이라고 보는 거예요. 리바이 어던형 리더십.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의 리더십은요, 참 쉽게 붕괴합니다. 뭐 정의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뭐 국민의힘이 됐건 이게 보면요 리더십이 너무 쉽게 붕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된 리더십이 이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이번에 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렇게 당 대회를 통해서 또 뽑은 대표도 그냥 미투 한 방에 가잖아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이 정당 정치의 리더십 부재 원인을 좀 살펴보자고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의 리더십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당의 리더십 기준이 뭡니까? 선수예요, 선수. 국회 내에서는 여러분 선수가 깡패죠. 그러니까 몇 선 의원이냐? 한 번 선출됐냐, 두 번 선출됐냐, 세 번 선출됐냐 이러는데 국회의장 뽑을 때도 여러분 그거 선수 그리고 뭐 위원회 무슨 위원장 상임위원장 뽑을 때도 그것도 이제 다선 의원 우선 원칙을 하잖아요. 그래서 3선 이상이 돼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할 수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재선 의원까지만 해도 상임위원장 거의 못 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선수가 깡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선 의원이 여러분 훌륭하다는 그 사람이 의정활동을 훌륭히 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민주당 전라도 의원들 거기서 여러분 다선 의원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경상도 뭐 대구 의원들 그냥 한번 국회의원 되면 지역구가 경상도면 4선 5선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지역 기반이 있는데.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서초 같은데 아니면 저희 관악 같은데 민주당 텃밭 국민의힘 텃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선 의원 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은 지역구가 좋거나 지역구 관리를 잘했거나 뭐 이런 거에 징표지 그 의원이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역구 관리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또 다선 의원을 하면 그 특정 지역 사람들하고 또 유착이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있으면 뭐 국토교통부 이런 데 오래 있어봐요. 업체들하고 기업들하고 또 유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래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뭔가 뒤가 구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면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뭔가 그리고 또 그걸 또 확인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뭐 성완종 리스트가 나온다. 뭐 수산업자 리스트가 나온다. 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다 보면 거기 초선 의원들 끼어 있어요. 다선 의원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그냥 개파다 뭐다 해서 대장질하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전면에 나오면 우리 대장이 나한테 했었던 거나 기타 등등 생각하면 저 사람 사고 터질지 않을까? 다선 의원 자체가 어떤 능숙능란하다 라는 사람, 능숙능란이 또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저 사람 능숙능란해. 뭔가 잘 그렇긴 한데 찝찝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선 의원 자체를 리더로 세우는 게 대단히 찝찝한 거예요. 국회 내부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자기의 상임위원장, 개파장, 국회의장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리더로서 대통령 후보라든지 뭐 이런 대선장이 벌어졌을 때 리더로서 삼긴 총선에 지방선거에 선대본부장 같은 걸 맡기기에는 우리 이게 찝찝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갔는데 꼭 굳이 우리가 선대본부장 해서 리스크를 감당해서 우리 개파장 박살나면 우리 전부 다 자르르 되는데
응? 저 공천권 장악해서 먹겠다고 들이밀기 너무 찝찝한데 저쪽에서도 반격을 할 텐데 그리고 서로 뭐에 처먹었는지는 아는데 선을 넘지 않을까? 저쪽과 우리 사이에 선을 넘지 않겠다는 타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웃기는 짬뽕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정치인들일수록 이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선거 자금 많이 쓰죠. 선거 자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선대본부장이 뭐 특히 홍보나 뭐 이런 쪽에 돈 많이 쓰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최소 공식적인 것만 500억 이상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달에 100억씩 쓰는 이 판이 벌어졌는데 100억 이상씩 쓰는 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다들 입질이 오지. 그리고 기획, 예산, 집행 누가 하냐를 가지고 막 난린데 또 서로 삿대질하죠. 근데 다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게 조정이 돼요? 이 뭐가 개꿀이 있다라고 이게 꿀이 흐른다라는 소문이 났어. 다선 의원들끼리 모여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선 의원들이 모였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누가 기획력이 좋고 누가 집행력이 좋다. 그러니 이쪽한테 몰아주자. 얘가 이거 집행하도록 두자. 얘가 이걸 가지고 업체들하고 장난을 치겠어? 그리고 업체들 마진도 다 있는 거지. 그래. 어쨌든 간에 결과가 얘한테 맡기면 좋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해. 이게 돼요, 대한민국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가 삿대질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고. 그러다가 무슨 위기감이 드냐면 공멸하나 우리 이러다가 개파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 공멸의 위기가 와. 야 이거 선거는 다가왔는데 우리 아무것도 결정 못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김종인 부르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불러다가 홍보면 홍보, 전략이면 전략. 김종인이 승률이 좋잖아.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김종인 위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할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듯이 그 공격적 언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김종인이 처한 정치적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야 됐어 됐거든. 그럼 아이씨 알았어요. 이렇게 돼서 그냥 상황이 정리돼야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상황에서 김종인을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모셔오죠. 픽업이라는 표현도 좀 뭐고 거의 추대하죠. 추대. 근데 문제는 선거가 끝났어. 선거가 끝나고도 김종인 할배를 모실 이유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없죠. 그럼 다시 다선 의원 개파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의도가.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 김종인? 몰라. 선거 끝났는데 김종인이 왜 필요해? 이러니까 김종인 할배도 선거 때면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갑자기 이 인간들이 싹 동을 돌려버리니까 이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공행상까지 이 김종인이 하게 될 순 없잖아. 이렇게 되면서 당선인에게 들러붙는 측근들 쫙 붙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서운하고 김종인의 시간은 끝나는 거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또 일상적 정치는 이렇게 관망하죠. 이것들이 뭐하나 이렇게 혀를 차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혀를 차면 일단 맞잖아요. 뭐 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정치에서 공천권, 이권 이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정치인들은 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 김종인을 중심으로 선거 이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네들 일상적으로 헤쳐먹을 거 많거든. 이런 식이에요. 선거 때만 김종인이 왕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다선 의원이 각자의 소규모 왕들이 있는. 그러니까 전쟁 치를 때만 대장 세우고 전투를 치르고 전쟁 끝나면 다시 흩어지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이전 투구가 계속 한국 정치에서 반복이 됩니다. 민주당 쪽, 그러니까 김종인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쳐버리는 게 이해찬이죠. 이해찬하고 자기랑 동급이잖아. 그러면 내 뜻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랑 동급 비슷하게 홍준표 저번에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본인이랑 동급 맘먹을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쳐내고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다 장악을 하죠. 장악에 그 선거 치르고 뭐 할 때 장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나가 있다가 다시 컴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아지는 거고, 김종인 체제에서는 민주당이 됐건 이쪽이 됐건 뭐 정청래도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공천 못 받고, 나갔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공천 못 받고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리더십을 포기하고 선거 이권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김종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게 지금 각 정당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은근슬쩍 저 위원장님 저도 지분 하나만 주세요. 뭐 여기 선대본부에 뭐 자리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에이 아니네. 그러고 이 김종인이 선거 끝나고 나서 김종인 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이거 최고위원회하고 선거 캠프에는 내 사람을 어떻게 매복을 하고 있을까. 일단은 좀 숨죽여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야지 뭐 다들 이러고. 그게 한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의도 판에 있으면 무슨 식견을 가진다? 이 식견을 뭘 가져 여의도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응? 신인이 누가 났다. 누가 누구한테 달라붙었다. 누가 누구한테 줄을 탄다. 누가 신인이 나타났는데 걔는 누구 갭하고 어떻게 된 거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누구하고 누가 붙어먹는지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해. 그게 여의도 정치야. 그런 정치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왕으로 선거의 왕으로 추대될 수밖에 없죠. 이게 김종인만 욕할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2012년에도 친박 친이가 리더십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2016년에 안철수 문재인이 결별로 인한 리더십 붕괴 상황에서 김종인의 선거의 왕으로 그러고 지금도 윤석열 최재형 등이 수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리더십 붕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지금 후보가 당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와중에 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고만고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의 권한이나 힘으로 누구한테 투사할까? 김종인 위원장이 스르르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바이어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의 리더십을 정말 좋아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좋아하는 인간도 아닌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꼬라지가. 그래서 내가 그래 결론은 버킹엄이지. 그 옛날 광고 문구였나요? 그래 결론은 또 정인이구나. 또 김종인이구나. 어떡해요. 상황이 꼬라진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결론은 김종인이네. 뭘 고민들을 하시고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 다선 의원들한테 찬사가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럼 네가 해봐 이 새끼야. 그런 얘기 나오면은 나는 저기 가서 말라 죽지. 나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면서 세력이 있고 자금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데 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뭐 그런 노력은 저도 합니다. 전 또 이게 또 나름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한국 정치를 어디서부터 개혁을 할지 그리고 그 리더십이란 걸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이렇게 보면서 저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올지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한국 정치에 미력 하나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식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그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 예를 들면 2016년 얘기를 하면 영도다리에서 그렇게 비장미 넘치게 김무성 대표 이러고 있잖아요. 그 송파의 유영아를 공천하니 많이 난리인데 아니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해. 그래서 김무성 대표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이거는 주겠어. 그래서 주고받고 협상을 해서 서로 만족한 거로 딱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영이 서야지 어디서 네가 대통령이 박았는데 네가 어디서 뭐 노를 외쳐 당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개꼴 나는 거야. 그래서 당대표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유영아가 송파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조정해서 내가 이 사람은 공천을 하고 싶으니 여기다 공천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되잖아. 그 조정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꽝 부딪히니 그리고 그러면서 리더십 무너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공식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를 그런 역량이 한국 정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한국에서 좀 한심하기도 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장으로 뭐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이 정치판 보고 있으면 한국 정치는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응? 홉스, 저는 로크, 왜 로크야? 홉스지. 제가 이걸 대본을 쓴 거여서, 그래서 로크를 하는데, 홉스가 보면, 저는 그래요. 이런 식의 것들, 이런 식의 걸린 현실, 그래서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게 오늘 아침에 또 뭐 누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왜 내가 여기서 나와 그랬는데, 저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정치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예산, 인사 이거예요. 예산, 인사를 둘러싸고 인간 간의 갈등이고 뭐 선거자금 500억을 누가 쓰네 이걸 가지고도 갈등이고 뭐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하네 여기에 무슨 장관을 누가 하네 이런 인사와 예산, 사업권 뭐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 그게 정치의 본질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질서를 가져야 되고 그런 집행 능력이 가지고 있었다. 아니 그리고 세상에서 업자 끼고 있지 않고 뭐 세상에 일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누구 라인 타서 누구 업자로 인쇄업자가 됐건 뭐 옷 하나 만드는 업자가 됐건 막 이렇게 되고 쭉쭉쭉 결정이 나는데 그런 거 있어서도 결정을 못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게 나은 거고 뭐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궁시렁거리지 않는 건 인간사에 그런 일은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뭔가 꽝꽝꽝 도장이 찍히면서 일이 추진되려면 김종인밖에 외에는 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 메시지나 이런 거에는 되게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그의 그 레바이어던적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정치가 복잡하죠. 너 김종인 싫어하지 않아? 좋다 싫다보다 짜증나죠. 저 같은 스타일에서는 되게 이게 저런 스타일 그렇잖아요. 그냥 야, 해, 까. 저 아저씨한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또한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오늘은 페북글까지 쓰고 이 방송하려고 대본까지 썼네요. 요새는 대본이란 걸 좀 쓰네요, 제가. 모니카 K님, 더블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종인이란 존재 자체는 그런 존재예요. 한국 정치에 레바이어던적 성격이 있는 그런 분이라니까요.